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그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 장수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답게 웰에이징하는 생활 습관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명상을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미국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국에서 대통령 새로 취임하는 과정에 너무도 많은 정말 동물의 왕국을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은 돌아왔고 조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 바이든을 보면 우리 시간에 참 맞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TV가 시니어 TV죠.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른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지금 올해로 이제 거의 80을 복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물이기도 해요. 도전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것. 근데 이분도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젊은 기수로서 세상에 등장을 했었죠. 미국 역사상 현대라는 기준에서 미국 현대 역사상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1973년에 등장을 해서 2009년 부통령이 되기까지 거의 36년을 상원 생활을 해서 상원 의원 생활을 했었죠. 예, 대통령에 대한 도전 또한 처음이 아니었죠. 민주당 경선 2번의 고백 끝에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으로 2번을 재임을 하고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생은 아니었죠. 정말 시쳇말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젊은 날 상원 의원이라는 그 꽃다움을 타는 대신 한 달 만에 가족이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고 딸도 잃고 두 아들이 중상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아서 굳건히 뜻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기에 그 뜻을 늦게나마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은 도전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것이다. 젊은 날 빨리 시작했지만 오히려 시쳇말로는 늙었다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정점을 달릴 수 있었던 부분은 세월 나이가 아니고 열정이라는 부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나이는 숫자, 정신을 놓지 않는 한 언제든지 기회는 주어져 있다는 부분만 잃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평등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회의 평등에는 남녀노소라든지 흑백만 차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노소를 먼저 당겨서 했었네요. 네, 노소, 나이라는 부분 또한 어떤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력서를 낼 때도 연령을 쓰는 칸이 없죠. 생년월일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네, 주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역량이 무언가에 따라서 고르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그 사람의 컬러를 보고 그 사람의 학부를 보고 라는 부분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지를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회평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이까지도 평등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기회는 있다. 문제는 내가 역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내 나이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나이로만 따진다면
정말 물러서기 싫어서 별 안 좋은 추한 꼴을 다 보였던 트럼프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예. 46년생 74세입니다. 근데 더 나이 많은, 나이로만 따진다면 더 나이 많은 젊은 트럼프는 떨어지고 더 나이 많은 조 바이든은 오히려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올해로 80을 내년으로 두고 있고요. 자, 일본으로 가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베 아베 수상이 54년으로 67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스가 새로운 총리가 뭐예요? 더 나이가 많아요. 48년생, 73년생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스가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줬나요? 건강이 허여되지 않았죠. 왜 젊은 사람은 건강이 허여 안 돼서 중도 하차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왔을까라는 부분. 물리적인 나이나 물리적인 부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한 몸 또한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건강과 정신을 갖고 가는 한 항상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서 지난번 대선 때 대권 주자들 보면 거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죠? 예, 거의 이제 나이가 이제 그 7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당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이분도 60대 후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한 서너 살 밑쪽에 있는 유모 씨 같은 경우도 여전히 60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보다 좀 더 젊은 60을 내일 보고 있는 안모 씨. 그 나이 순으로 득표율이 이상하게 작용한 거. 나이가 많을수록 득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었죠. 그죠? 중요한 게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젊어서 유권자들이 나이를 보고 찍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 지혜, 그 방향을 보고 찍었다는 부분.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었죠. 70, 80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왔다. 왜? 그만큼 사람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옛날의 나이 개념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예. 자, 첫 시간에 우리 함께 자신 있게 돌아봤었죠. 인간의 수명이 얼마냐는 부분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120세에 가까운 나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20세라는 인생에서 놓고 보면 60이라는 나이는 반밖에 안 살아서 아직 젊어도 많이 젊어. 네. 예. 이러다 보니 농담이 아니고 조크가 아니고 몇 해 전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 보도되기도 했었죠. 예. 우리가 아는 노년의 나이는 틀린 노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왜? 100세, 120세 시대의 노년이라 하면 80을 넘어줘야 노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80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70은 뭐냐? 70대는 중년이야. 60대는 뭐야? 청년이야, 청년. 기준이 달라졌다는. 긴 전체라는 세월 속에서 어디까지 왔나는 부분을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죠. 예전에 60이면 고려장, 거기는 인생 마감하는 시절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60이 끝이라고 보고 나머지를 계산해 들어온 거지만 120세 100이라는 나이를 놓고 계산을 해 들어오면 60이 중간이야. 그러니까 청년이지. 아니 농담이 아니고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돌아봐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 웰에이징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웰빙이라는 얘기 나오고 웰다잉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웰에이징이라는 마찬가지 개념이 어떻게 하면 곱게 늙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어른답게 늙어가느냐는 부분이죠. 자, 이제 장수시대 100세, 120세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대부분 주위의 분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조건 물리적인 숫자를 많이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웰에이징이냐? 우선 내 정신으로. 내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아닌데 뭐 그냥 로봇 갖다 세워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 정신으로,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계속 누워서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폄하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나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아픔이 많이 맺혀 있겠어요. 그래서 내 발로 걸으면서 내 정신으로 내 의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긴 구간이잖아요. 평생 일을 하고 일이라는 개념은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개념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규명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은 그리고 행복하게 이게 웰에이징이다.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뇌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부분이 정말 장수라는 개념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인, 시니어. 이미 지금 제가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노인이라는 표현 쓰기가 맞지 않아요. 누굴 보고 지금 노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시니어 TV에도 건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시니어 TV 명칭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시니어 TV의 시청자 대상 연령층은 아마 40대 후반 50대에서부터 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0대만 해도 청년인데 시니어 TV라는 표현이 그죠? 네. 70대가 중년인데 시니어 TV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시니어는 80대에서부터 시니어인데 80대 이하가 우리 시청 연령은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우리 방송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긴 구간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달라진 세상에서는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니어 TV라는 명칭 자체를 뭘로 건의를 드려야 될지가 제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우리는 이거 있으니까 그 용어에 시니어라는 용어 그리고 그 앞에 많이 나와 있는 저는 대한노인회 뭐 이런 명칭도 상당히 좀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니어, 대한노인 그러면 거기는 다 80대 이상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시니어라는 표현이 막 떠오르던 시절에 노년이라는 개념하고 대비해가지고 노인 시니어를 대비시키기 시작했었죠. 예. 어느 자체에서 노인은 수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가고 있는 인생, 지는 인생이라는 측면이죠. 근데 시니어라는 측면은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예. 주니어는 뭔가 어려 보이잖아. 얘가 뭘 알아라는. 네가 인생을 뭘 아는데, 그죠? 네. 시니어라는 개념, 어른스럽다는 개념으로 다가온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이라는 표현이 바꾸어 들어오면서 시니어라는 표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금 각국의 정치계나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들을 보더라도 시니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죠? 노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고 어른으로서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서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니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노인의 대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올드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니어 말고 시니어라는 개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맞죠? 40대 후반 50대에서부터 60대, 70대, 80대, 90대를 커버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근데 우리는 용어에 너무 개념화되고 획일화되고 그게 이체 타성에 박혀 있다면 시니어 하면 그냥 노인만 생각해. 근데 새로운 시니어라는 용어는 그 시니어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부분. 주니어가 아닌 성숙한 어른으로서라는 개념의 시니어라는 그 개념이 저 두 용어의 차이를 다 가져온다는 부분. 우리가 명상할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명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그래요. 네.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태산도 옮겨 놓을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순간 세상 어느 것도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주변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러듯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이 전파가 되는 거죠. 준 거 없는데 미운 사람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가 좋다 이러잖아요. 명당이 달래 명당이 아니잖아요. 아 기운이 좋다. 아 가니까 참 편하더라. 저 사람 옆에 가니까 참 편하더라. 이게 기운이잖아요. 예. 시니어라는 개념을 내가 부정적인 과거의 노인으로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사람은 진부해. 그냥 냄새나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어른이라는 개념으로 자기가 시니어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옆에는 아 근데요 뭐 좀 상의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뭘 좋은 기운이란. 자 노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계속 노인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대한노인회나 여러 가지 노인 단체들에서 사회 단체들에서 이 중년 이후에 그냥 편의상 시니어라는 표현을 쓸게요. 시니어란 애들 말고 애들은 절로 가고 어른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여러 기구들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이렇게 재능 기부하기, 유언장 작성, 나쁜 습관 고치기, 외국어 배우기 등 시니어들한테서 나타나는 1, 2, 3, 4 각 영역별로 나타난 부분들을 모아서 1, 2, 3, 4를 해보니까 저렇게 나타나더라. 원하는 어딘가에서도 그냥 고이 쉬고 싶다, 그냥 놀고 싶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질 않아요. 이미 시니어층들이 가진 마인드 자체는 나는 퇴물이다, 퇴역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 이제 더 이상 돈만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싶다. 재능 기부하기. 그래서 멘토, 멘티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사회 전문가로서 어른으로서 살아오던 분들이 주니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를 통해서 보람을 가져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 웰다잉이라는 부분 이런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유언장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 자기 수의를 마련한 사람은 오래 산다면서요. 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미리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이렇게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일 모레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곧 죽을 텐데 이런 사람은 절대 유언장 생각도 못하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미 긍정적인 부분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나쁜 습관 고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나쁜 습관 고치고 뭐 하려고 얼마 남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명하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뭐죠.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 살 거라고 새삼스럽게 외국어 배워가지고 어디 쓰려고. 네.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제 용어 자체도 굉장히 화려한 용어, 도전적인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에이저라는 표현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돌아봤었습니다. 슈퍼 에이저의 연령대는 여기 대부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따르면 80대 이후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뭐냐면 뇌는 놀랍게도 20, 30년 젊은 50대의 뇌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관찰되었다라는 부분이. 몸은 80대 노년인데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왜? 내 뇌는 아직도 50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뭐였어요? 젊다고 까불지 마세요. 내가 더 젊어요. 내가 뇌가 그죠? 60대라고 그러지만 당신의 뇌가 한번
까놓고 보자. 계급장 몸 뺏겨갖고 보자. 당신이 내는 60대, 70대잖아. 난 50대야. 내가 훨씬 영해. 라는 부분. 예. 자, 아까 시니어라는 용어를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 부분들이 이분들한테서 관찰된 분들, 그분들을 보니 뇌의 정신 연령은 50대라는 거예요. 뇌의 활동력을 보면 50대의 활동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예. 아직도 늙은 게 아니고 젊으니까 노시는 거예요. 소통한다라는. 예. 소통을 하니까 몸을 움직이죠. 몸을 움직이니까 뭐예요? 뇌가 자극을 계속 받잖아. 밖에서 나가서 올리니까 옆집에 김영감이 아니고 김어른은 뭐 빨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왔던데 아유 나는 저 양반을 내가 어떻게 기가를 죽여보지?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죠. 자극을 하죠. 몸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 순환, 심장하고 폐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고 그러면 뇌에 생명을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뇌가 왕성하게 되고 뇌가 왕성하니까 뭐예요? 뇌에서 뇌에서 각 신경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거지. 그러니 나타난 현상이 80대인데 뇌는 정신 연령은 50대더라라는 거. 자, 시니어라는 개념, 새롭게 정의한 시니어라는 개념하고 일치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자기가 노인을 만드는 거다. 자기가 노인이 아니고 시니어를 만드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달라진 시니어들로서 이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 그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쫓아가서 나도 그런 시니어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자, 영원한 현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현역이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현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과거와 같은 단 하나의 일의 개념을 갖고 가면 못 찾는다는 거죠.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라는 부분, 그리고 나의 행복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억 있으면 불행한가요? 10억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100억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1000억 있으면 1조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적인 개념 숫자일 따름이잖아요. 1억이 있어도 1000억, 1조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몇 조씩 가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남의 눈치 보고 뭐 어려운 생활들을 조그만 방 안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 틀어보면 매일 그런 분들 나옵니다. 네. 어느 게 과연 행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단 일은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안 늙을 수 있으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을 쓸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내므로 일이라는 개념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라는 방식,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일이라는 부분은 보면 자, 쭉 일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분석해서 왜 그거를 원하고 하는 부분을 분류를 해보니까 실제 과거와 같은 일하고 싶다. 돈을 위한 일이라는 개념도 나타나지만 뭐예요? 아까 1순위가 뭐였죠? 재능 기부였잖아요. 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돈을 떠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또한 새로운 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지식만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어른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명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식의 다툼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면 그거는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명상은 왜 하느냐? 명상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애, 사랑, 연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못 사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 든 지식이나 경험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고 따뜻한 정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정나눔 또한 일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도 없어. 그러면 아까 뭐가 나타났어요? 외국어 배우기. 배움이라는 부분만큼 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을 공부하면서 지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면 웰에이징 할 것인가는 명상 공부를, 인생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과업인 거죠. 예. 그냥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하고 마찬가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만 바꿔놓고 보면 우리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기회들이 주위에 놓여 있다. 단 우리가 그걸 못 버티고 하나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뒷방 늙은이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신세대의 새나라의 어린이가 아니고 새나라의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자, 세상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뉴노멀이 오면서 세상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세상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오면서 디지털 문화가 너무너무 빠르게 오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코로나가 언택트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더 빠르게 가게 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디지털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외국어 또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외국어를 하면 할수록 꼭 그 나라 사람을 만나서만이 아니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보더라도 한글만 읽으면 어떻게 돼? 한국에서 나오는 SNS나 내용밖에는 못 봐. 근데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해. 그럼 뭐예요? 훨씬 넓어지죠. 그러다가 잘 또 영어로 소통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 중국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방권하고 쉐어 안 되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럼 중국어 공부를 해. 그럼 그 안의 세상도 볼 수 있잖아요. 자, 끊임없이 배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자리매김을 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이라는 부분을 계속 갖고 가는데 그 일은 아까 일의 개념을 바꿔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거나 일하거나를 통해서 결국 가려는 부분이 뭐죠? 소통이라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뭘 해? 고립을 시켜 놓잖아. 소통 못하게. 소통 못한다는 건 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나타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내재는 기부도 하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정을 두는 거죠. 모든 게 소통이에요. 사람은 혼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계속 발전해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배우고 일하고 그를 통한 소통을 갖고 가는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잘 보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른답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무수히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웰에이징이라는 부분 본격적으로 들어봐 보겠습니다. 자,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넘버원이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치매라고 얘기. 근데 실제 죽음으로 이끄는 원인 중에 치매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암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 뭐 심장 질환, 당뇨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쪽들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오히려 치매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우리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죠. 불행히도 치매라는 병은 우리한테서 내 정신을 뺏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잖아. 그냥 내 대신 로봇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나 한계에 메모라치게 던져지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봤었어요. 왜 사람들이 치매를 생각하고 왜 정신이라는 부분을 그토록 중요시하게 생각할까라는 부분. 예. 인간의 가치는 계속 변해왔다고 얘기를 했죠. 신석기 시대가 지나면서 그 이후로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죠. 예. 이 3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정보 혁신이 일어나면서 지식이라는 부분 자체도 무수히 많은 노하우들이 지식들이 손톱만한 USB 메모리에 도서관 분량 이상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뭐가 생겨났어요? AI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AI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예, 인공지능, 지능조차도 대신해주는 놈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아직 인간의 코어 밸류는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어디냐? 지혜라는 부분이 지금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존재의 이유, 가장 존엄한 그 가치가 지혜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죠. 어쨌건 이미 물리적인 노동력이 인간의 이 코어 밸류가 아닌 주 가치가 아닌 부분은 오래전에 규정이 됐었어요. 지식, 지능, 이제 지혜 쪽으로 오면서 모든 게 어디로 옵니까? 뇌로 오기 시작하죠.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부분은 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뇌라는 부분을 보면 동물은 뇌가 없어요? 있잖아. 예, 있어요. 파충류도 있어요. 파충류는 보면 맨 밑에 뇌관이라는 부분, 저게 이제 흔히 표현해 생존하기 위한 뇌라고 얘기를 하죠. 예, 생존의 뇌, 파충류의 뇌라는 표현을 하고 중간에 보면 변연계라는 부분이 나오고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 동물들도 저기까지는 있어. 그런데 유독 인간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전두엽이라는 부분이죠. 예, 앞쪽 부분 여기 전두엽이 발달을 하고 여기서 나쁘게 얘기하면 짱구도 굴리고 막 어떻게 할까 짱구도 굴리고 그죠?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창조라는 부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전두엽 쪽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파충류나 동물들보다 상당히 발달해 있다가 보니까 복잡하다는 부분. 기계가 복잡하면 어떻게 돼? 고장이 잘 나잖아. 복잡한 기계는 고장이 잘 나, 그죠? 고장이 잘 나지만 그 가치가 있는데 고장이 잘 나니까 이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써줘야 되잖아. 잘 써줘야 되잖아. 기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면 가죠. 잘 정신활동을 안 하니까 불행한 병에 걸린다는 치매라는 부분에 간다는 거죠. 예. 그나 아니면 쓸데없는 짱구를 굴리니까 아이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주는데 뭐 내가 뭐 하려고 몸을 움직여. 그냥 편하게 하다가 보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내가 짱구를 굴려버리면. 예. 편하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편한 게 아니라 자꾸 먹는 것만 먹고 하면 어떻게 돼? 혈관에 노폐물이 끼고 그죠? 예,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피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공기가 잘 산소가 잘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어떻게 돼? 산소도 공급이 잘 안 되고 혈액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죠. 안 그래도 복잡한 뇌가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정신은 어디에? 뇌에. 뇌 중에서도 전두엽 쪽에 있는데 이놈이 자꾸 짱구를 굴리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하면서 퇴화되면서 몸을 망가뜨리고 몸이 망가뜨려지니 다시 또 뇌가 망가지고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죠? 여기 보면 사행섭인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인성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니 운명이 바뀐다. 자, 우리가 명상에서는 자기 팔자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명상론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바꾼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종된 자지 주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명상에서는 우리가 정신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바꿀 수 있다. 운명도 바꿀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못 바꾸면 다음 생애라서도 바꿀 수 있는 그 씨앗을 내가 만들어 놓고 가리라. 언제? 지금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놓음으로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내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발점은 어디였느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번 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습관이 되죠. 이 습관이 자기 인성으로 자리 잡고, 이 인성에 의해서 내 운명 또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습관이라는 부분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의학협회나 정부 기관들에서는 이 치매라는 부분으로 인한 시니어들의 그 불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덜기 위해서 삼권, 삼금, 삼행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보면 1,300만 구독자를 가진 건강 잡지에서 부처님을 통해 본 10가지 건강 팁이라는 부분을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보면 대부분 명상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마음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건전한 정신 활동을 위해서는 소식이라는 부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부분,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부분, 사랑, 자애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양인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배워야 될 건강한 건전한 습관이라는 측면에서 건강 전문 잡지에서 부처로부터 배우는 10가지 건강 팁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보다 앞서간 분으로서 훌륭한 성인들한테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좋은 점이라는 측면에서 널리 서양에서 건강 잡지에서 1,300만 구독자를 가진 건강 잡지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 있는 웰에이징을 위한, 어른답게 살아가기 위한, 장수시대에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생활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우선 첫 번째, think positively. 명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죠. 스트레스가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인간의 번뇌, 망상, 베타파에서 쭉 안정돼 들어가는 죠, 그죠? 예, 안정된 뇌파의 변화를 우리는 봤었습니다. 베타파, 세타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움직여 들어가기 시작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가니까 호르몬 분비에 있어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 열정이라는, 그 도파민이라는 부분에서부터 또 뭐가 생겨나요? 세라토닌이라는 부분,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더 들어가다가 보니까 옥시토신, 사랑, 자애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호르몬, 혈압,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건전한 정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형성되니까 그 다음 어디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예. move more라는 부분이 이래요. 하루에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그래봤자 5분 시간 내가 운동하기 힘들죠. 예. 10분, 1시간 하기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몸을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놓고 봐요. 제 집에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을 비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올해로 94세. 예. 그런데 아직도 자기 발로 걸어서 다녀요. 가끔씩 했던 얘기 한 몇 번 되풀이는 하시지만 생각할 줄 알고 원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발로 자기 정신으로 다녀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은 불행히도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세요. 몸을 못 가누는 거죠. 예. 몸을 못 가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과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머님은 몸을 너무 대접을 하셨어. 몸을 너무 대접을 하셔서. 우리 장모님은 몸을 종같이 썼었어. 맨날 움직이는 거야. 설거지하고. 예.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여라.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대접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예. 정말로 행복이라는 부분은 값싸게 간다는 부분이 더 행복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많이 움직여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에 있어서 영양분이란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eat smart, 건강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불쾌해져. 많이 먹으면 아까 노폐물이 자꾸 끼어. 그러면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기면 문제가 생겨. 예. 배가 부르면 앉아서 명상하기도 싫어져. 예. 그래서 소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영양분 섭취, 지방 특히는 굉장히 해롭다는 부분. 그래서 뭔가 마음이 건전하니 나가서 어울리고 싶잖아요. 예. Stay engaged. 사회생활을 하라라는 부분.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건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명상을 중심에 두고 몸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몸이 건강하니 또 정신 들어오고 이 맑은 활발한 긍정적인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가서 어울려라라는 부분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우리를 웰에이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 실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3개. 첫 번째 개는 몸을 곧게 세우십니다. 곧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개는 안정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마시고, 팔은 몸쪽에 가능한 가깝게, 그리고 이 팔은 배꼽 앞 또는 무릎 위에다가 두고 안정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 의자에 앉으신 부분들은 발을 들어 올리든지 꼭 이 꼬개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땅에 붙여야 안정되겠죠, 그죠? 팔은 몸에 붙여줘야 안정됩니다. 세 번째 개가 뭐였죠? 편하게라는 거예요. relax. 자, 몸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가볍게 어깨를 좌우로 풀어줍니다. 앉아 계신 분들의 좌복에 방석에 앉아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몸을 곧게 세우기 위해서 우선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의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앞으로 숙였다가 꼬리뼈를 중심으로 꼬리뼈를 축으로 놓고 뒤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밀어주게 되면 자연히 중심축이 잡히면서 몸이 곧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자, 살 세워줍니다. 그대로 세워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3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 다 함께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뇌망상 일상의 바쁨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습니다. 크게 3번 심호흡을 하십니다.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가만히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봅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만을 관찰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평안한 마음으로 잡념 넘어 생각 넘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요한 호수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고요합니다.
호수 표면이 아무리 거칠고 비바람 몰아쳐도 내면의 세계는 항상 고요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님을 생각하십시오. 아기를 위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고통스러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고통을 안아줄 때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남에게 사랑을, 연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 사랑과 연민을 보냅니다. 내가 내 고통을 이해하듯이 내가 내 고통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부여안고 내가 부여하는 사랑을 이웃의 세상에 돌려줍니다. 감미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5대 시간 명상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방송 시간 외에도 하루에 한 번은 편하게 앉으셔서 명상을 직접 느끼고 행복감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